아시다시피 저는 86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99년도쯤에 제가 전문가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는 아마 2000년쯤에 YTN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2001년도 2000년쯤에는 이제 팍스넷에서 전문가 활동을 했고요. 팍스넷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쯤에 제가 YTN의 시황예술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째 공인으로서 방송에 출연하면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가 백전노장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백전노장의 대장주, 역대급 유동성 장세다. 지금 장세가 역대급 유동성 장세예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아까도 조금 많이 들었죠. 종합지수가 이때 2009년도에 2008년도에 10월 달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요때 이제 2008년 10월 달에 급락이 나왔고, 요때 말씀드리기를 제가 그랬죠. 총 22일 중에서 총 22일, 한 달 22일, 10월 한 달 22일 중에서 사이드카가 걸린 날이 10일이었다. 하루 걸러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다. 그게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달. 2008년도 10월 달. 내려올 때였죠. 근데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당시에, 벤 버냉키가 헬리콥터 벤이라 그러죠. 헬리콥터 벤이, 무작정 돈풀기에 들어갔습니다. 무작정 돈풀기에 들어가면서 주가는, 하락 시점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2200까지 올라갔어요. 2200까지. 돈을 풀었습니다. 돈을 풀었어요. 자본주의는 무엇이냐? 자본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빚의 보존의 법칙. 빚의 보존의 법칙. 뭔 얘기냐면, 빚이 없으면은 자본주의는 망한다.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을 한다. 언뜻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한 사람이 빚을 갚는데 누가 왜 파산을 하느냐 이거야.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을 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게 마리아 방구야? 뭐 이런 말이 하죠. 마리아 방구야. 누군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는 파산을 한다. 뭔 말이냐.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요. 시중에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은 은행이 공급하는 것이죠. 더 크게는 한국은행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빚을 갚으면 빚이 줄어들잖아요. 빚이 줄어들고. 빚이라는 게 돈인데 빚이 줄어들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니까 누군가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서. 이게 빚의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아니라 빚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빚은 무조건 늘어나야 돼.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라고 하는 것, 부채죠, 우리가 부채는 늘 늘어나야 돼.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국가 부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이게 과도하게 늘어나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늘 부채는 늘어나야 됩니다. 부채가 줄어들면 안 돼요. 부채가 줄어드는 순간에 파산이 나옵니다. 파산. 우리의 금융위기, 공황, 이런 게 다 부채가 줄어들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나오는 현상. 옛날에 말이죠. 아주 옛날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 모든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었지만, 돈이 생기기 전에는 금이 중요한 유통의 수단이었어요. 금이 기준이었죠. 부자들이 말입니다. 금을 맡겼어요. 집에 보관하면 말 수가 없어요. 금을 맡겼습니다. 부자들이 금을 갖다가 집에 보관할 수 없잖아요. 집에 보관하면은 아들이 훔쳐갈지, 삼촌이 훔쳐갈지, 동네 친구가 훔쳐갈지, 도둑이 될지 알 수가 없어. 집에다가 돈을 아무리 잘 보관해놔도 누가 훔쳐가잖아요. 훔쳐가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 보관업자한테 금을 맡겼습니다. 업자에게 금을 맡겼어요. 금 보관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맡기다. 금 보관업자에 금을 맡겼어요. 그걸 맡기니까 금 보관업자가 증명서를 쓰셨습니다. 증명서를 쓰셨어요. 너 금 몇 돈을 맡겼다. 그 증명서만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증명서를 가지고 뭐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걸 대신했어요. 내가 이거 금 이제 어느 이제 한국금거래소인가? 한국금거래소 거기에서 발행한 증명서야. 너 이거 가져가면 그래도 돈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거 받고 금을 갖다 줄 수는 없으니까 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금 이렇게 바로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거 가지고 가면 금 줄 테니까 네가 요 사업을 나한테 팔 때 요 증명서 주는 거 대신. 그러니까 어떤 매매의 대상으로 금 보관증 이게 이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금 보관증 매매의 대상으로 금 보관증을 갖다가 주고 우리가 이제 거래의 대상 거래 시 금 보관증을 준 거야. 금 보관증. 그러니까 이제 금 보관증을 주고 대신에 이제 보관하는 데는 우리가 수수료 줘야겠죠. 수수료 줬어요. 금 보관 회사에다가 수수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 보관증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죠. 유통. 이게 화폐의 기원이라 보면 됩니다. 화폐의 기원. 이게 종이화폐의 기원이다. 종이화폐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을 맡긴 사람은 그거 가지고 이제 일종의 수수료를 물었죠. 그때는 물었습니다. 금 보관하는 회사가 수수료를 주고 대신에 그걸 가지고 편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고 막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잘 유통이 됐어요. 유통이 되니까 보관증을 발행하는 금 보관증을 발행하는 업자, 개인 업자죠. 발행하는 업자가 나중에는 이 금 보관증이 이제 인기가 있는 거야. 인기가 있고 그거 가지고 막 거래가 되니까 실제로 금 보관하고 있는 금 보관량보다도 더 많이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금 보관증이 이제 화폐 대행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의 기원이 됩니다. 은행의 기원. 그래서 원래 금은 예를 들어서 10톤을 맡겼는데 이 금 보관한 데서는 보관증을 갖다가 한 50톤 정도 보관증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네, 금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금을 갖다가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찾아가서 어디다 쓰려고.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관증만 가지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금 업자가 금은 10톤 밖에 없는데 보관증 50톤을 발행해. 보관증 50톤. 돈 벌라고. 네, 보관증 50톤을 발행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의 은행의 개념이 시작된 거고, 그래서 만약에 10톤밖에 없는데 50톤의 사람들이 50톤을 갖다가 찾으러 오면 이거는 파산이에요. 파산.
뱅크런이 되거든요. 뱅크런. 이게 이제 은행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돈의 개념이라는 그런 겁니다. 돈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이 무한히 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제 10조가 은행 예금이야. 10조가 예금이야. 근데 은행 10조가 은행 예금인데 은행은 사실은 이 10조 예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뭐 50조, 한 100조 정도 빌려줍니다. 100조 정도. 네. 10조를 예금을 받고 100조를 빌려줘요. 은행이. 10조 예금을 바탕으로 10조에서 1조만, 그러니까 10% 정도죠. 1조 정도만 은행에 예치를 하고 90조를 더 빌려주는 겁니다. 90조. 왜냐하면 한 방에 10조 예금을 다 찾아오진 않으니까.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자본주의 비극. 그래서 은행은 10조라는 예금을 가지고 100조를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90조가 빚이야, 빚. 100조가 빚입니다. 그래서 이 100조라는 빚을 갖다가 계속 늘리지 않으면은 파산이 일어나, 파산. 돈이 모자라갖고. 그래서 우리가 버냉키가 헬리콥터 헬벤이 된 거죠. 돈을 막 뿌린 거고. 이번에도 엄청난 규모로 돈을 갖다가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파산할까봐.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고, 유동성이 이제 파산만 막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투기적으로 쓰여가지고 지수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도 예외 없이, 경제는 안 좋겠지만, 경제는 안 좋아. 당연히 안 좋겠죠.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시장 올라가느냐? 주식은 왜 오르냐? 그것은 엄청난 유동성이 나와가지고, 유동성.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연준을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은행, 한국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이런 데서 돈을 무지하게 풀고 있어. 돈을 무지하게 푸니까 파산을 막으려고. 돈을 푼다는 얘기가 빚을 갖다가 엄청 뿌리고 있는 겁니다. 빚을 막 뿌리고 있는 중이야. 막 빚을 뿌려가지고 파산을 하지 않게끔 이자 낼 돈이 없어도 돈을 못 벌잖아요. 지금 돈을 못 벌잖아요. 왜?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파산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못 버니까 파산하지 말라고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막 찍어내 지금. 그래서 최대한 파산을 막는 거야. 개인이든 기업이든 파산을 막는 거야 지금. 돈을 막 찍어내갖고. 근데 그 돈이 파산도 막지만 유동성 장세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경기지표 저렇게 나쁘고 기업이 파산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 네? 주가는 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식합니다. 네. 왜 무식하냐면 왜 무식하냐? 아니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아니 막 다들 논다 그러고 실업자가 막 3천만 명 3천만 명 미국 3천만 명 생겼어. 실업자 3천만 명이야. 실업자 3천만 명. 이게 5주간 생긴 거예요. 5주간? 3천만 명이야. 그러면은 파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뭐 돈 갚을 게 없으니까 파산할 거 아니에요. 파산. 그래서 이 파산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인민은행이, 일본은행이, 영란은행이,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막 뿌리는 거야. 파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파산도 막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내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외국인과 기관들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외국인들 진짜 정말 욕 나오게 팔았잖아요. 욕 나오게 팔았어. 무지하게 팔았어. 지난 주말에도 9천억을 팔았어. 9천억을. 그런데도 주가는 별로 안 내렸어.
아마 내일 또 올라갈 거예요. 내일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올라갈 것 같아. 기관도 사실은 뭐 좀 사긴 샀지만 기관도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만 어제 개인이 1조 7천원 샀죠. 왜 개인이 샀느냐? 돈이 많아 개인들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펀드가 한매되니까 팔 수밖에 없어. 기관 외국인들은 주식 펀드에 한매가 나오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개인들은 현금 들고 있다가 쓸 데가 없어. 남동공단의 그 사주들, 남동공단의 사장님들 돈이 많아. 기업 운영하다 돈이 많단 말이야. 은행에서 막 꼬가래 돈을. 예? 은행에서 돈을 막 꼬가래. 그 기업에 돈이 많은데 지수는 무지하게 내려갔어. 아유 좋은 때네. 사자. 압구정동에서 식당 하시는 사장님, 그동안 돈 많이 벌었다가 지금 좀 휴식이야 휴식. 아이고 뭐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건 좀 쉬지 뭐. 돈은 많아. 살 거 없나 봤는데 주식이 무지하게 내려왔어. 그리고 막 은행에 돈 빌려가려고 난리야. 돈 빌려줘 막. 그러니까 이 동네에 주식이나 하자. 주식 무지하게 내려왔네. 그래서 유동성 양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양세예요. 그래서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유동성이 많으면은 지표가 나빠도 내려오더라도 별로 못 내려와. 그리고 정유 같은 것도 이번에 많이 활용하죠. 이번에 뭡니까? ETN 같은 거가 정유 많이 한다 그러죠. ETN이 정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얘기 뭐 여다 보신 분들 있죠. ETN이 원가가 1억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야. ETN을 갖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면 원래 그 1억짜리가 1000만원 됐으니까 면제된대. 면세. 양도세 면세된대요. 증여세 면세된대. 그래서 많이 물려준대요. ETN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유가 ETN이 이렇게 많이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지수는 내려가도 별로 못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면은 경제가 안 좋다 확 그러는데 지수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지? 안 빠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예.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빠질 수 있겠죠. 뭐 특별한 또 악재 나오면 빠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악재가 약해지고 있는 구간이야. 악재가 약해지는 구간. 악재가 약해지면 호재가 되죠. 악재가 약해지면 호재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는 테마주 개별주 할 때 되지 않았을까. 지수 좀 올라갔고, 물론 이제 대형주 좋아요. 낙폭과 대 대형주. 전 그래서 낙폭과 대 대형주.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수혜주. 남북 경협주. 그러니까 여당 압승 수혜주죠. 남북 경협주. 일단 요 3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개 정도를. 거기에 더한다면은 렘데시비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애매합니다. 렘데시비르나 이런 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애매합니다. 좀 보자고. 이거는 렘데시비르 같은 거 보자. 그리고 또 새로운 테마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뭔 테마냐? 비대면 테마.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비대면 테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대면 테마의 대표는 카카오하고 네이버겠죠.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물론. 비대면 테마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면서 낙폭과대 대형주 보자고요. 낙폭과대 대형주. 자, 낙폭과대 대형주 뭐가 있을까? 우리가 봤던 게 간단 넘어갈게요. 현대차. 그죠? 현대차. 많이 내려왔다가 많이 올라다 다시 밀렸죠? 현대차. 자, 기아차도 낙폭과대 대형주죠. 기아차. 올라가긴 올라왔지만 여전히 바닥에 있어요. 기아차. 아직도 현대차에 비해서는 덜 올라왔네. 어제 또 음봉도 나왔어요. 21선 지지받는 모습이고. 기아차.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조금 나아 보이죠? 자, 기아차 좋아요. 화학주 롯데케미칼. 급등 나왔다가 우리 뭐 방에서 많이 샀는데 어제 급락 나왔어요. 9%나 내렸네. 뭐 외국인간들만 팔았나? 주시해 보자고요. 잘 내려왔어. 내려오면 사야지.
지가 내려가봐야 61선이겠죠? 내려가봐야. 뭐, 18만 5천원 정도 내려가봐야 그 정도고, 안 내려가면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어제의 하락이 마무리 19만 6천원 좋을 수 있어요. 낙폭과대 대응주, 롯데케미칼 좋습니다. LG화학도 가능해요. LG화학은 여기다가 배터리까지 있어. LG화학도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별로 안 내렸어. 잘 내리질 않네. LG화학도 좀 주목해보자. 그럼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보자. 자, 포스코 좋죠. 포스코. 먼저 이노베이션하고 SO일은 뭐 기가 막히지 뭐 이거. 유가가 상승, 이건 유가 상승에서 다루자고요. 낙폭과대 대응 일단 보고. 포스코 정말 많이 내려왔죠. 정말 욕나하게 많이 내려왔던 종목이 포스코죠. 현대제철 더 내려왔어. 현대제철 더 내려왔어. 이런 것들 다 한번 갈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올라왔어. 현대제철은 이제 뭐하는 회사야? 철강회사 맞아? 한때는 현대제철 그러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수준 높은 기업을 봤는데, 야, 14만 9천원까지 갔는데 어찌다가 지금 2만원까지 내려온 거야. 야, 참 뭔 사연이 있는 걸까? 이제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필요가 없나? 잘 보자고요. 결국엔 한번 올라갈 거야. 만약에 돈을 무지하게 풀어가지고 중국의 경제재건붐이나 인도의 경제재건붐, 한국의 경제재건붐, 한국의 북한 개발 이런 테마가 나온다면 현대제철 올라갈 거야. 북한 개발. 북한을 개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개발하면 올라가겠지 뭐. 자, 유가 올라가면 조선주 올라가겠죠. 한국조선해양. 낙폭과 대주로서 매력이 있습니다. 주가가. 한때는 50만원 하다가 지금 7만원 정도에서 글로벌 조선사 1위. 자, 글로벌 조선사 1위 한국조선해양. 가능성이 있어. 잘 보자고요. 자, 약간 가벼운 현대 미포조선도 주가 많이 내려왔죠. 저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건설, 세계건설 쥐락펴락했었는데 대표 종목 현대건설 정말 주가 많이 내려왔네. 야, 지금 이제 33,000원. 연간 그래도 1조 정도의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33,000원이야. 한때는 40만원까지 갔던 그런 이제 전력이 있었는데 언제 40만원까지 갔던 거야 도대체. 옛날에 2000년대 초에는 정말 좋은 회사였는데 지금 뭐 완전 깡통 회사 됐네. 자, 그런 것도 좀 보자. 삼성NG도 마찬가지고 GS건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운회사들, 항공사들은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들만 보자. 회사가 그래도 비행기가 없어지는 않겠지. 그래서 비행기도 그냥 세계적으로 이제 몇 회사만 살아남으려나 어쩌나. 현대건설은 부도 안 납니다. 절대 안 나요. 자, 제주항공 또 대한항공 한번 보자고요. 제주항공이 우량한 회사죠. 항공사는 제주항공이 우량하다. 승자 독식이 될 수 있어요. 제주항공이 승자 독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08년도 9년도에 제가 승자 독식 얘기를 많이 했죠. 이 시대가 끝나고 나면 또 한 번 재편될 것이다. 살아남은 자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살아남은 자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것이다.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죠. 동네에서도 잘 되는 가게가 있었는데 경기 불황 와가지고 싹 죽고 나면 하나만 살아남죠.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로 요건 제가 플랫폼 종목이라고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요것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어. 인천여우가 네이버, 카카오 20만원 언제 갈까? 내기하자 그랬는데 드디어 20만원에 찍었어요. 어제 20만 3천원 찍었어. 드디어 네이버가 20만원으로 가고 있어. 카카오는 아마 실적을 내일 모레 발표하겠죠. 5월 7일 아니면 5월 6일, 6, 7, 8 이번 주에 발표할 겁니다. 카카오 실적 발표 언제 하나 볼까? 했나? 안 했는데 카카오고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자, 실적 발표 곧 할 거예요. 아마도 8일 정도에 좀 했었는데, 8일 정도에 되게 했었는데, 악재도 있네요. 347억 투자한 여행사가 1년 만에 대규모 적자 전환했다. 카카오가 앞으로는 여행사까지 완전 다 휩쓸어버리려나? 응?
영업이익이 118억 적자가 났네. 예. 어쨌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또 봄날이 오겠죠. 카카오의 여행사업도 안 해. 자, 일단 실적 발표를 보자고요. 살아남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것이다. 자, KB금융 주가도 정말 내려왔어. 아직도 매력적이야. 낙폭과대 대형주들 KB금융 좋습니다. 신한지도 좋습니다. 자, 낙폭과대 대형주들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주도 많이 내려왔는데 증권주 이제는 살 때 되지 않았을까? 한국금융지주 주가가 조금 올라왔는데 별로 안 올라왔어. 야, 한국금융지주 좋은 회사 한단 말이야. 사볼 만한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자고요.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M&A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진투자증권 M&A다. 주가 쫙 올랐다 했는데 이거는 M&A니까 좀 별도로 또 지급해야겠죠. 일단 그런 종목들 쭉 보자 라는 말씀. 낙폭과대주.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낙폭과대주. 크게 수익은 못 주더라도 짬짬하게 수익은 줄 것이다. 두 번째가 유가주. 국제유가가 제가 오른다 그랬죠. 오른다. 국제유가 오른다. 제가 옛날에 방송 나와서 올라라는 게 스페인 말로 안녕이랍니다. 안녕. 스페인 말로는 HOLA라 그래. 이게 올라. 스페인 사람들, 스페인 말은 남미에서 많이 쓰이죠. 남미 다 스페인 말 쓰잖아요. 맨날 올라.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는 올라갑니다. 제가 그랬죠. 37달러, 만약 37달러까지 갔다가 국제유가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0달러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꾸준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20.39달러까지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달러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 상승에 가장 수혜를 보는 특별한 종목은, 직접적인 종목은 역시 S-오일. 자, 주가는 조금 올라왔습니다. 어제 또 좀 내렸어요. 유가 S-오일 좋아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좋고 그 다음에 GS 좋아요. GS도 GS 칼텍스의 대주주입니다. 유가는 유가 올라갑니다. 유가는 올라. 관련주 여기서 좀 더 나간다면 흥구석유 그냥 좋죠. 이런 거 좀 투기적으로 의미해볼 만합니다. 흥구석유. 그 다음에 대한유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해요. 이런 것들 석유 관련주들 해볼 만하다. 자, 석유 관련주들은 올라. 남북주는 지난 주말에 좀 밀렸어요. 지난 주말이 아니라 어제 5월 4일날 좀 밀렸습니다. 장 초반에 올랐다가 밀렸어요. 대하 TI 고점에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다시 음봉이죠. 음봉입니다. 제가 김정은이는 건재할 것이다. 있죠. 김정은이는 살아있을 것이다. 참 김정은이가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한테 늘 그랬죠. 자, 청와대하고 그러니까 연준하고 한국은행하고 청와대하고 백악관은 믿자. 청와대나 백악관 정도, 한국은행이나 연준 정도의 분석력과 정보력을 가진 데는 없다. 우리가 믿어야 될 때는 당국이다. 당국을 믿자. 당국을 믿자. 근데 이 당국이 말이에요. 이번에 총선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슈퍼파워 당국이 됐습니다. 엄청난 슈퍼파워 당국이 됐어요. 그래서 정책주가 상당히 난리를 필 겁니다. 상당히 난리를 필 거예요. 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20대 더블로 되죠. 더블로 20%. 그때 정동영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하고가 아마 더블 차이 났을 건데 거의 스코어가 많이 차이 났어요. 그게 되니까 그때 4대강 할 때 4대강이 정말 대시세를 냈어요. 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은 남북 정책입니다. 이거 대시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에 여당 압승으로 슈퍼 여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파워풀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조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이번에 시세를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번 변수는 있습니다만은 좀 이제 추세 자체는 살아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남북경협주 박물관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박물관이 살아있네. 화석이 뭐 움직이기 시작해서 남북경협주 화석된 줄 알았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 바닥 잡았다는 얘기죠.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 남북경협주 화석주. 자, 시조새가 나기 시작했다. 기대 한번 해봅시다. 자, 시조새가 날기 시작했다. 박물관에 갔더니 시조새가 있었는데 그 시조새가 날기 시작했다. 한번 기대해보자. 기대해보자. 대하TI, 철도주의 대하TI, 그 다음에 푸른기술. 모양 좋죠? 주가가 밀리긴 밀렸는데 별로 밀리지 않고 지지라인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부산산업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을 지지받고 있다. 돌파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돌파하다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많이 밀린 건 아니다. 일신석재. 원위치 했지만 돌파에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지지라인이 밀린 것은 아니다. 아난티. 자, 아난티 마찬가지죠. 차트 보니까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지지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지지라인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모습이고 그 외에 뭐 특수건설도 좋죠. 특수건설도 주가 별로 안 밀리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지지선이 살아있다. 살아있다. 특수건설. 그 다음에 뭐 동아지질, 이화공영, 현대건설 살아있죠. 우원개발. 박물관에 간 줄 알았더니 박물관 살아있더라. 10배 좋습니다. 아직 존버로. 그 다음에 새롭게 움직이는 게 자원주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원주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움직인다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자원주는 남북주의 또 대표 종목이죠. 유니온, 티플렉스, 남북주 대표 종목이죠. 히토리오 때문에 뜬다 하지만 뭘 그걸 떠나서 포스코 엠텍 여러분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포스코 엠텍 탄력이 있고 거래 많고 포스코 엠텍 한국내화학 좋죠. 살아있습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화석된 줄 알았더니 살아있더라. 경농도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경농이 뜨기 시작했고 이 모습 좋죠. 막 장기라인 돌파합니다. 제시리 보면 여기 돌파하면은 물량이 실른다 그러죠. 돌파하면 실른다. 지금 남북주는 딱 돌파 직전에 다 있어요. 그래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 급증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유진기업 마찬가지입니다. 유진기업도 역시 지지라인 잘 지지하면서 딱 돌파 직전에 있는데 재료 하나만 나오면 탁 돌파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시조새가 박물관에 간 줄 알았더니 시조새가 날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남북주, 유가 관련주, 남북주, 낙폭과대주, 뭐 그 정도 일단 보고 이번 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린다면 인천여우의 이 참 회원 가격 정말 싸죠? 11만원. 와, 두 달에 198,000원. 오늘 행사까지 하네요. 진짜 싼 가격인데 거기에 할인까지 해준다. 오늘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주가 좀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형주들이 좀 자리 잡고 이제 지수 관련주에서 테마주로 시세의 이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걱정은 사라졌어요. 걱정. 투매는 사라졌어요. 돈의 힘으로 투매를 메꿨다.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하고 나면은 주로 다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V자 반등하게 되면 되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구간 나오죠. 이제 V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죠. 대개는 말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자, V자 반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박스권으로 등락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등락. 박스권 등락하다가 이 박스권 등락 구간에서 테마주들이 좀 급등을 합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러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을 하죠. 요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끝나고 돈을 무지하게 푸니까 나타났던 현상들이에요. 이번 장세에서 경기 부양에 성공하게 되면은 지수가 그야말로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던 돈들이 주식으로 몰려오면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낙관적으로 본다면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 돈으로 때우겠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나라에서 돈으로 때우겠다는데, 한국은행에서 연준에서 돈으로 때우겠다는데 뭘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코로나는 돈으로 때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여러분한테 이번 주부터는 테마주, 특히 남북주, 유가주 이런 거 좀 주목하시고, 제가 또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시황 3번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니까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거 잘 보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하니까 장중에 낮 12시에 해가지고 12시 한 반쯤 올려놓고요. 아침에 8시 해가지고 8시 한 반쯤에 올라갑니다. 8시 20분, 30분 사이에 올라가니까 8시, 또 점심, 또 저녁엔 9시. 그게 녹화하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겁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니구나. 5월 5일인데, 어린이가 없으신 분들 오늘 다 모였을 텐데, 어린이날 끝나고 자녀에게 멋진 아빠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진 아빠, 멋진 할아버지도 있겠네요. 참, 멋진 할아버지, 멋진 아빠, 돈 많은 아빠, 돈 잘 버는 아빠 되기를 기대하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한테 시황 올려드리고 종목 리딩 해드리니까 특히 회원가입하신 분들은 요거랑 같이 요처럼 영민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할아버지, 멋진 아빠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병행해서 하자. 투자 플러스 투기. 맞습니다. 요즘은 돈 좀 있어야 되죠. 제가 다음에 한번 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강의를 좀 할게요. 돈이란 무엇인가 요 강의를 한번 할게요. 돈 버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돈이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